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이태리 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태리 무기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태리도 사실 알고 보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름대로 군사 강국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이태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태리는 어쩌면 육해공 할 것 없이 전투기도 생산하고 항공모함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군사력 하는 한가락하는 나라인데, 탱크, 전차는 어떨까요? 자, 그런데 제목부터 조금 벌써 부정적입니다. 가성비 찾다가 망한 전차, 이태리의 C1 아리아떼 전차 알아보겠습니다. 자, 3세대 전차 소유를 제기한 이탈리아 육군인데요. 1980년도입니다. 냉전이 극한을 달리고 있던 시절이죠. 민주진영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항의하면서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그냥 정점에 달해 있던 시절이었어요. 자, 이때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토 나라들은 새로운 3세대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3세대 전차 하면은 주로 120mm 포에다가 헌터 킬러 기능, 즉 쏘면서 다른 표적을 찾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기동간 사격 기능, 달리면서 쏠 수 있는 기능, 또 야간전 기능, 이런 걸 이제 3세대 전차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3세대 전차 개발한다던데, 야, 우리도 이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이태리에게 든 겁니다. 이태리는 당시 독일제 레오파르트 1 이 전차를 720대를 라이센스 면허 생산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태리군은 미군의 M60 전차 300대,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1 전차 라이센스 생산한 거 720대 해서 도합 1000대 가량의 이 탱크를 거의 북부 지역, 이 알프스 이 지역에 이제 배치를 해서 6호군이나 이런 데가 이제 알프스를 넘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임무를 맡겨놓고 있었어요. 당시 이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만들고 있었고, 영국은 챌린저, 그리고 프랑스는 르클레르, 그리고 독일은 이제 레오파르트 2 이런 걸 만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태리도 우리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육군의 요구는 그렇지만은 최강의 가성비 전차였습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전차를 만들어라, 이런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 싼 거를 만들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육군님이 피아트님과 이베코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1983년도였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나름 자동차 수출국인데 언제까지 외국산 전차 사다 쓸 수는 없잖아. 우리 탱크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피아트가 전차 그까이 거 대충 궤도 자체 만들어서 파워팩 얹고 포탑 얹고 주포 붙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이태리의 유명한 그 대형 트럭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베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덤프트럭, 이베코 덤프트럭 많이 다니더라고요. 자, 이베코가 대형 차량 하면 또 저희 아니겠습니까? 피아트랑 같이 기가 막힌 전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육군이 아니 기가 막힐 정도까지 없고 남들 하는 정도 수준 좀 맞춰주면서 가격은 싸야 돼. 우리 전차 컨셉은 가성비야.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고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줘. 그렇지만 3세대 전차야. 3세대 알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아트와 이베코는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탱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탱크의 ROC는 3세대 전차의 기준을 맞추는데 싸야 된다 이겁니다. 자, 피아트의 믿는 구석입니다. 피아트는 그 까이 거 전차 그 까이 거 한번 해보죠 했던 게 바로 자기들이 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OF-40 전차를 1980년대에 만들어서 중동에다가 36대를 수출했던 경험이 있는데, 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게 뭐냐? 바로 완전히 독일의 서독의 레오파르트 1을 뺏겨서 만든 전차였어요. 그걸 이제 피아트가 만들었었는데, OF-40, 여기서 O자가 뭐냐면은 이태리의 유명한 함포 회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76mm 함포 오토멜라라제, 그 오토멜라라 76mm 함포는 전 세계 모든 군함의 최고 베스트셀러 함포죠. 우리 한국군 군함도 거의 대부분 그 오토멜라라 76mm 함포를 쓰고 있을 정도고, 또 광개토 대항함, 일지문덕함, 양만추함에 들어가 있는 그 127mm 함포도 오토멜라라제예요. 그래서
포로는 뭐 그냥 세계에서 알아주는 포 회사가 오토멜라라인데 그 오토멜라라에서 포를 만들고 그래서 O, 피아트에서 차를 만들고 그래서 F, 그래서 오토멜라라와 피아트가 같이 만든 탱크인데 40은 뭐냐? 40톤짜리입니다. 그래서 오토멜라라와 피아트가 만든 40톤짜리 전차가 OF40인데 이걸 1980년대에 만들었고 그걸 중동에 36대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 알고 보면 자기네들이 피아트가 레오파르트 1을 라이센스 생산을 했는데 그 레오파르트 1을 그대로 뺏긴 거였어요. 뭐 그러니까 한번 뺏겨봤으니까 아직 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기술의 최대 응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완성된 신형전차 C1 아리아 때 1983년도에 사업을 발주했는데 86년도에 시제품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는 200호의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가 들어가서 파워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국산 장갑차용 사통장비, 이 장갑차용 사통장비를 개조해가지고 얹었어요. 가격이 싸야 되니까 장갑차에 이제 그 총도 있고 하니까 사격 통제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차포 사격 통제 장비 용도로 개조해서 얹었는데 이게 나중에 전 세계 바이어들의 불신을 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준 장비는 프랑스제를 갖다 얹고 그리고 포는 독일제 라인메탈, 우리나라 K1, K1A1에서 쓰는 그 라인메탈 120mm 활강포 그걸 이제 갖다가 붙이고요. 해서 전투 중량은 54톤이에요. 꽤 무겁습니다. 우리 K2 흑표 전차가 55톤이니까 꽤 무겁습니다. 그리고 K1A1 전차가 52톤이죠. 자, 그런데 엔진은 1250마력이에요. 우리 K1A1 전차가 52톤인데 1200마력. 그런데 이건 54톤인데 1250마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K1A1 전차보다 단 50마력이 더 셀 뿐인데 출력은 문제는 무게는 2톤이 무겁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대형 SUV 있죠. 팰리세이드. 그거 한 2톤 정도 한다는데 팰리세이드에 50마력짜리 엔진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굉장히 엔진 출력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대 속도는 65km, 시속 65km, 승무원은 4명입니다. 자동 장전장치가 없습니다. 주무장은 120mm 활강포.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7년간 시험평가를 합니다. 그 끝에 내려진 대량 양산 결정. 그러나 뭐냐? 그 7년간 세상이 변했습니다. 1986년도에 만들었지만 그로부터 7년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87년도에 INF, 즉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때 딱 봤을 때 야, 이거 냉전이 끝나겠구나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분단 국가도 아니죠, 이태리는. 그리고 이 자기네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막 흔들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야,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년간이나 끌어서 결국 소련은 망했고 유고슬라비아도 망했고 아드리아해 건너편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또 저 북쪽에 있어도 체코슬로바키아 다 망했죠. 그러니까 이거 이럴 필요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는 720대, 즉 레오파르트 1을 가지고 있던 그 숫자 720대 그리고 M60의 300대 해서 1020대를 소요 제기를 해서 1020대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가성비 좋은 전차를 만들어 봐 했는데 이게 1994년도에 가서는 냉전이 끝났으니까 300대로 축소됩니다. 그러다가 실제 또 대량 양산에 들어갈 때는 200대로 더 축소가 됩니다. 200대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이태리 육군이 이것을 운용할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이 중에서 40대는 창고에다 넣어놨습니다. 160대만 운용을 하고 있고 이 160대는 어디서 운용하냐? 알프스 산맥 남쪽에서 혹시나 누군가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올까봐 과거에 나폴레옹처럼 그럴까봐 거기에다가 160대를 갖다 놓은 거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완전히 찌그러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20대를 만들려고 했다가 200대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물량 축소로 생기니까 당연히 가성비, 가격의 억제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40대를 창고에 넣어놨던 거 그것도 좀 갖다 팔고 싶고 외국에다가 그리고 좀 추가로 더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게 좀 팔아서 이 가격 좀 물량을 좀 많게 해가지고 가성비를 조금 끌어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캐나다가 신형 전차를 산다는 그 소문을 듣고 거기다가
가서 대시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고객님, 저희 신형전차 구경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스페인과 캐나다는 뭐라고 하냐? 이때 냉전이 끝나고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됐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독일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때 나중에는 뭐 그 유럽 연방 EU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이 독일 연방군을 대폭 감축하고 해체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쓰던 어마어마한 그 물량들이 전 세계에 중고로 확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레오파르트 1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레오파르트 2야. 그래서 레오파르트 2 중고가 독일이 쓰던 게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레오파르트 2의 초창기형보다 사실은 이 아리아떼가 더 못하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아니, 레오파르트 2 초창기형 지금 이게 100만 달러에 200만 달러에 나와 있는데 이걸 600만 달러에 왜 사니? 바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도 캐나다도 독일제 중고를 사버린 겁니다. 이 시절에 우리나라도 독일제 중고 패트리어트 3, 팩3 미사일을 샀죠. 독일이 그만큼 전 세계에 그냥 중고 무기를 확 풀었던 시기였어요. 정말 악재도 그런 악재를 만날 참 운도 없죠, 이태리가. 그러니까 이들은 레오파르트 1에 들어갔던 그 기술, 그리고 레오파르트 2에 들어갔던 일부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이 아리아떼를 만들었는데, 그 레오파르트 2가 레오파르트 1의 기술을 채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레오파르트 1보다 한참 진보한 레오파르트 2의 중고가 풀려버리니까 이건 뭐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세계 방산 그 컨벤션에 계속 이렇게 출품을 하지만 관심을 못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 시장에서 완전 혹평을 받습니다. 2000년대 시장에 나온 1980년대 전차다 이거예요. 야, 진짜 구색만 갖춘 놈이네. 3세대 전차라고 하니까 기동간 사격하고, 기동간 달리면서 사격하고, 그리고 헌터 킬러 기능, 그리고 이걸 쏘면서 다음 표적을 바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헌터 킬러 기능, 그리고 야간전 기능, 뭐 이 정도 딱 구색만 갖춘 놈이네. 야, 이 무슨 장갑차의 사통 장치를 여기다가 사격 통제 장비를 갖다 붙였냐? 진짜 안 씁니다, 이 자식아. 기술 투자 좀 해라, 이 자린고비야. 레오파르드 1 기술 이거 실화냐? 이제 이래가지고 2000년대 시장에 1980년대 기술을 가진 3세대 전차라고 나오니 이게 누가 사겠습니까? 또 그동안 이게 86년도에 개발됐지만 지금까지 업그레이드도 한 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뒤처진 전차가 되었죠. 그런데 이게 해외 시장에서 뿐만 아니고 이태리 국내에서도 장갑차에게도 밀리는 신세가 된 주력 전차, 메인 배틀 탱크입니다. MBT. 자, 지금 여기 이제 탱크, 아리아떼 탱크와 여기 무슨 뭐 포를 잔뜩 갖다 붙인 장갑차가 보이죠? 이게 센타우로라는 장갑차인데, 장갑차, 이 8륜, 차륜형 장갑차에다가 105mm 포탑을 갖다 얹은 거예요. 이게 한 40억 정도밖에 안 하고, 이거 한 70억 정도, 600만 달러, 한 70억 정도 하니까, 또 유지비는 이게 또 훨씬 더 비싸죠? 그러니까, 아니 뭐 가성비 떨어지는 그거, 이거 하지 말자, 이제. 우리가 무슨, 이 정도 대규모 전쟁 이제 할 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태리 육군은 이 센타우로를 400대를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아떼를 대량 양산하려고 했던 그 물량을 장갑차에다가 105mm 포탑을 얹은, 그리고 가격이 싸고 무게가 25톤에 불과한 이 센타우로를 400대를 양산해서 기갑부대에다가 그냥 배치를 해버립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 아리아떼가 이름이 왜 아리아떼냐? 바로 2차 대전 때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배치가 되어 있던 무솔리니의 군대였어요. 아리아떼. 사단 이름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군의 이집트, 그리고 이태리가 무솔리니 군대가 리비아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에게 막 형편없이 그냥 한마디로 처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걸 보던 독일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 도와주자 해가지고 롬메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영국군하고 대치를 해서 호각을 이루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거든요. 그 롬멜이 가서 구해줬습니다. 그 롬멜이 오기 전에 나름 영국군에게 덜 깨진
사단 이름이 아리아떼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은 그 기갑 사단인데 자기들은 영국군에게 맞서서 잘 싸웠다라고 생각해서 21세기에 아리아떼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지금 또 정말 이 불행하게도 자국에서도 장갑차에게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탱크가 됐다. 앞으로도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지금 단 한 대도 팔린 적이 없고 그런데 앞으로도 영원히 팔리기 힘든 그런 탱크가 아닐까. 과거의 로마 제국의 후신인 현재의 이탈리아 이렇게 지금 찌그러져 있다라는 모습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